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의원으로 일해왔던 권수정이고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그리고 노동당의 사자통합 후보로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권수정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안산에서 많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또 여기 단체분들, 대표하시는 분들과 얼굴을 마주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한 3년 만에 그렇게 열린 공간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드리고 맑은 공기를 쓸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모인 현장이 최근 들어 정말 제가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직도 뭐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능케 했던 것은 결국 이 돌봄 현장에서 이 복지를 담당하는 영역에서의 노력과 땀 흘림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 현장에서 이 땀 흘려 주신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의 최일선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다른 분들은 뭐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사선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께서 하시는 복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인천시장에서 이제 서울로 넘어오시면서 또한 도전하고 계시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께서 하시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하다가 접었습니다. 당내에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책임지는 자세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당적 결정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울 해체였어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이 서울 해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 계속해서 서울로다 모든 것들을 밀어넣고 전국에서 무엇을 인력이나 인프라나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뽁짝뽁짝하게 만들고 있는 속에서 우리 사람이 특히 서울 시민의 삶에 정말로 많이 망가지는구나라는 걱정이 많았고요. 이제는 좀 나누면서 이게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성숙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 성숙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화제를 던지고 실천을 약속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속에서 저는 이제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수정의 방향은 크게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자입니다. 일단 뭐 적정 서울을 말씀드렸으니까 걱정 서울이 아니라 적정 서울 말씀드리면서 서울이 이 정도로 과밀화되어서 살 수가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집 문제나 아니면 땅값의 문제나 결국은 격차의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나 모든 것을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해법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구린 서울을 그린 서울로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갖가지 정책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막 길게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서울로 가자입니다. 각자 도생의 삶을 함께 서울로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들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봄 정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그리고 과감한 예산 투입과 그리고 지금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시기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 4년간 일한 뭐 정치적 행보 이전에도 민주노동당 때부터 사회복지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공공연맹에서도 같이 일했던 경력이 거의 2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관련해서는 다양한 쪽에서 특히나 관심이 많고요. 특히 여성과 복지 쪽, 아니 아동 쪽 관련해서는 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서 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2년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2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해당 피감기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좀 안 좋은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뭐랄까요.
쉽지 않은 의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요구드리는 만큼 애정도 있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었어가지고 더 많이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주시는 이 정책 의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우리 지금 정의당에서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복지 관련된 공약이나 내용 중에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다면 더 단단하게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여기서 쭉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지 전달 체계나 이 복지 영역에서는 서울시만이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만이 할 수 없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나 그 영역에서의 고생을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막 각 기관들께서. 근데 그 고충과 노력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었느냐, 그리고 충분한 협의체를 통해서 말을 전달받는 기회가 있었느냐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신데 그 고마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마움만 느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체계로서 확립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시간 다시 한번 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실천의 영역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놓여진 조건이나 문제의식들이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그 체계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주셨던 말씀 중에서 일단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싸웠던 부분도 분명히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뭐 옆에서 바로 말씀하셨던 노맞춤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문제의식적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또 한 축으로는 그게 판로 확보나 이런 부분, 이게 이런 방식으로 판로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고용 구조나 자영업 비율이나 이런 등등을 살펴봤을 때 그런 방식의 해법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지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들어드리겠다 아니면 다 제가 고민해서 다 정책으로 입안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제1공약으로 내고 있는 게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왜 일자리 보장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복지 영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많은 분야에서도 그렇고, 보건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시 비례 후보님 계신 곳도 병원인데 계속 환자대, 간호사대 환자 비율 같은 경우도 정말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안 만들고 계속 그 사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복지 현장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이게 다 일자리로 다 창출할 수 있고, 재원과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 긴급하지 않은 부분을 땡겨오거나 조정하면 될 문제로다가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 한 7조 원 가량이 들면 지금의 서울 실업률 지금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아까 공공근로나 아니면 자활근로나 관련해서도 그게 상시적으로 수급의 목표라기보단 일자리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산이고요. 그게 소득이고요. 그게 복지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서 특히나 이 복지 부분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고민을 대단히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저는 하려고 하고, 주신 것 중에 또다시 뭐 체계적 교육과 지원 체계, 그다음에 임금 체계 개편, 교육과정 연계, 조례 제정 이런 것의 내용은 다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한테 시장직을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크게 변화시켜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은데, 또 그냥 그렇게 두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는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할 겁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새기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